꿈꾸라 청취자 중 한 분은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정말 싫은 꿈을 꾸게 됐대요. 근데 꿈에서 자기도 모르게 게임 종료 단축키를 막 눌렀다고 하죠. 왠지 컨트롤 X를 누르면 이 꿈이 종료가 될 것 같기 때문이라는데요. 일진이 좋지 않은 누군가에겐 빨리 종료 버튼을 누르고 싶은 하루였겠구나 싶었던 오늘. 여기는 꿈꾸는 라디오고요. 저는 DJ 양요섭입니다.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방금 들으신 곡은 9128님께서 신청해주신 박효신의 홈이었습니다. 문자도 남겨주셨네요. 양디, 저는 내일까지 해야 하는 과제가 2개나 있는데요. 시작을 못하고 계속 딴짓만 하고 있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이제 과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신청곡은 박효신의 홈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시작이 절반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과제가 2개나 있다고 하셨으니까 좀 지금 시작하셔서 빨리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딴짓을 하게 되면은, 딴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밑도 끝도 없이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그렇지 않나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정말 시간 훌쩍 지나버리잖아요. 네, 초집중해서 화이팅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8086님께서 일주일 내내 미루던 옷장 정리를 하다가 예전에 싱가포르에 사는 친구랑 했던 대화가 생각나서 피식 웃었어요. 제가 나도 싱가포르에서 살고 싶다. 여름옷, 여름 이불, 여름 신발만 있으면 되잖아. 옷장 정리도 안 해도 되고 이사할 때도 편하겠다. 라고 했더니요, 싱가포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난 코트도 부츠도 입어볼 기회가 없는걸. 그 말이 떠오르면서 빨리 예쁜 겨울 코트를 입고 싶네요. 사람은 참 간사한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계절의 변화에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더라고요. 정말 겨울에 가면은 뭐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가면은 그분들은 추워하세요. 네, 그분들은 굉장히 겨울이다 라고 하시면서 옷도 조금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저희가 좀 대한민국의 그 급격한 온도 변화에 너무나도 익숙해서 아마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어디든 근데 여름이 있고 뭐 근데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큰 온도 변화는 없겠지만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5523님께서 저도 엄마도 주말 없이 일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오자마자 쉴 틈 없이 엄마 아빠 저녁 해드리고 이제야 라디오 듣고 있어요. 집에서도 일, 회사에서도 일, 같이 고생하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찡하네요. 지금 같이 라디오 듣고 있는데 요즘 엄마가 좋아하시는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틀어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아, 아빠도요. 아, 그리고 양디도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 근데 정말 부모님들 이렇게 밖에서도 일하시고 들어오셔서도 일하시고 하시잖아요. 이게 집안일 하는 게 밖에서 일하는 거 못지않게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자취하면서 느끼는데
밖에서 굉장히 고될수록 집안에서 집안일을 미루고 싶은 마음이 커지잖아요. 근데 또 미루면 안 되고, 참 그것 때문에 그 집에서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아마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밖에서도 일하시고 집에 돌아와서도 집안일 하시고 하시느라 참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들이 또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5523님도 사랑합니다. 네. 그럼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5523님의 신청곡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이어서 레이, 알렌 워커가 함께한 쉽 듣고 올게요. 5523님의 신청곡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이어서 레이, 알렌 워커가 함께한 쉽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김주현님께서 저의 친언니들이 3년째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편지도 쓰고 메일 톡도 보내는데요. 언니들은 바쁘다면서 연락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 내년 1월이면 귀국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바쁘다면서 언니들이 남자친구가 생긴 거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자친구 때문인지 자꾸만 귀국 날짜를 미루고 있어요. 저는 언니들이 빨리 한국에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디가 언니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언니, 언니분들, 우리 주현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동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한국으로 오셔서 우리 주현 씨 얼굴도 보고 같이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근데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몇몇 분 계셨거든요. 근데 호주에서는 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서 아침에 좀 일을 하면은 오후에 서핑을 하고 또 아침에 서핑을 하면 오후에 일을 하고 그렇게 좀 워라밸이라 그러죠. 워크와 그 라이프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서 아마 바쁘다는 건 핑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바쁘게 지내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남자친구분들이 또 생기셨다고 하니까 함께 한국에 와서 또 지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한국에서도 함께 남자친구분들이 한국 분이시려나? 또 예, 사연에 안 적혀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호주 분들이시라면 함께 한국에 와서 또 한국 문화도 알려드리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7212님께서 양디, 저는 패러글라이딩 하러 단양에 다녀왔어요.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는데 막상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말이죠. 양디도 높은 곳 안 무서워하고 시간 있으면 한번 타러 가보세요. 노래는 권진아의 끝 신청합니다. 저는 패러글라이딩 말고 패러세일링 맞나요? 그걸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사이판에서요. 예, 사이판에서 혼자서 그 누구와 함께도 아니고 혼자 여행을 왔지만 무언가는 해야겠다 해서 패러세일링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정말 한 10m, 15m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정말 바다가 그리고 그 배가 굉장히 작게 보일 정도로 근데 막 무섭다기보다는 처음에는 막 올라가면은 와 풍경 정말 아름답다 하다가 그 그 풍경과 그 황홀함을 나눌 사람이 없잖아요. 나중에는 조금 춥다 내려갔으면 좋겠다 언제 내려주지? 이러면서 한 10분 정도 혼자 위에서 좀 바람을 만끽하고 내려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패러세일링도 그렇고 패러글라이딩도 그렇고 한번 해보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좀 무섭다고 느끼실 텐데 이게 막상 또 타보면 이게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패러세일링만 해봤는데 정말 그 넓은 바다와 옆에
사이판이 이렇게 보이고 정말 그 풍경은 아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7212님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7212님의 신청곡 권진아의 끝.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여러분들의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2679님께서 이젠 창문 열어두고 라디오 들으면 추위가 느껴지는 날씨네요. 근데 뭔가 차갑고 신선한 공기를 느끼고 싶어서 창문은 닫지 않고 이불만 덮었어요. 노래에서라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윤도현 씨, 유희열 씨가 부른 To Find You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요즘에 공기가 차기는 해도 정말 공기가 깨끗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종종 창문을 열어두고 TV를 본다거나 노래를 듣는다거나 그렇기는 하는데 잠드시면 안 됩니다. 정말 창문 열어두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감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날씨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지금보다 더 추워지는 것보다 딱 요 정도 날씨. 조금 얇은 코트 입고 어느 정도 니트 정도로 딱 입고 다니면은 좋은 날씨? 뭔가 공기도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것 같고. 요즘에 날씨를 느끼기에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2679님도 주무실 때만큼은 꼭 창문과 문 잘 닫고 이불도 잘 꼭 덮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김영은님께서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몸도 마음도 되게 허전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양디. 종현의 따뜻한 겨울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유독 좀 쓸쓸하고 외롭고 여러 가지 감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좀 가을이 좋아서 가을이 되면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도 겨울이 찾아올 때쯤이면은 이 공기가 차가워지고 코끝이 차가워지고 손이 시려워지고 이런 걸 느끼게 되면은 그 겨울이 주는 감정, 그런 것들이 확 느껴져서 되게 외로울 때도 있고 쓸쓸해질 때도 있고 조금 심할 때는 공허함까지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또 노래가 위로가 되죠. 노래 듣고 올게요. 2679님의 신청곡 윤도현, 유희열의 To Find You. 이어서 김영은님의 신청곡 종현의 따뜻한 겨울. 2679님의 신청곡 윤도현, 유희열의 To Find You. 이어서 김영은님의 신청곡 종현의 따뜻한 겨울.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1309님께서 예전에 회사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희 회사 대표님이 좀 무뚝뚝하신 편이라 매장 방문하실 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람처럼 사라지셔서 다녀가신 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매장 방문하실 때 대표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일하는 건 괜찮냐, 고생이 많다 하시면서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제 의견을 이렇게 바로 들어주시는구나 싶어서 감동받았습니다. 요즘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만큼은 그 생각을 잠시 접어두려고요. 아마 대표님도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너무 매장에 가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 어떤 말을 하는 게 좀 직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앞서셨던 것 같고, 예, 아마 이 의견이 굉장히 대표님에게도 반가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잘 내셨어요. 근데, 저도 한 회사의 사장이잖아요? 사장이다 보니까 조금 직원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꺼낼 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게 제가 그냥 아티스트로서 있을 때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혹시나 부담되지는 않을까? 혹시 양 사장의 눈치를 보지는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아마 대표님도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네요. 저희는 광고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영준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자취생인데요. 방음이 잘 되는 줄 알고 멋대로 이상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노래 소리 너무 크다고 찾아왔네요.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제가 부른 노래 닐로의 넋두리 신청해 봅니다. 저 어렸을 때 제가 2층 살았거든요. 근데 3층 아주머니께서 요즘 노래 잘 듣고 있어. 저 연습생 때, 그, 중학생, 뭐, 고등학생, 이때였었는데, 제가 샤워하면서 다들 한 번씩 노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잘 들리는 줄 몰랐는데, 어느 날 3층 아주머니께서, 요섭이 노래 잘 듣고 있어. 라고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안 불렀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는 안 불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2부 끝곡으로 이영준님께서 신청해주신 닐로의 넋두리 들으시고 저는 3부에서 김민식 PD님과 함께 노래 장소 사람 시작할게요. I dream 참 달콤한 꿈을 매일 그대를 기다릴게요. 내일도 내 꿈에 찾아와 줘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3부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노래 장소 사람 이어지는데요. 최순아님께서 노래 사람 장소 저의 최애 코너예요. 최애 코너지만 순서를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노래, 장소, 사람이 맞습니다. 노장사라고 부르죠. 8086님께서 노장사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취향을 들을 수 있어서 항상 기대돼요. 맞아요. 저도 토요일 코너 노래, 장소, 사람 함께 하면서 많이 배워가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께서 여행지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고 또 제가 몰랐었던 음악들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저도 토요일만 되면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이번 주 초대 손님 MBC 드라마 PD 김민식 PD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매일 듣던 노래, 이미 가봤던 장소, 알고 있던 그 사람. 익숙한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보는 시간. 노래, 장소, 사람. 토요일 3, 4부 한 사람의 주관적인 취향이 담긴 추천 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노래, 장소, 사람. 이번 주는요. 시트콤 뉴 논스톱, 논스톱 3, 그리고 드라마 내조의 여왕, 여왕의 꽃 최근 작품
이별이 떠났다까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을 연출하신 MBC 드라마 PD의 전설 김민식 PD님과 함께합니다.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희 꿈꾸라 가족분들에게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BC 드라마 PD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네. 연출하신 작품을 제가 네. 소개해드렸는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네. TV와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논스톱 시리즈는 그래요? 또 그 당시 굉장히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었고요. 예. 내조의 여왕도 그렇고 네. 여왕의 꽃 이별이 네. 떠났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네. 뉴 논스톱 시트콤은 네. 정말 아직까지도 많이 네. 회자가 되고 있는 작품이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뉴 논스톱에 관한 다큐멘터리 네. 또 방송이 됐었잖아요. 예. MBC 스페셜 청춘 다큐 다시 스물로 네. 방송이 됐었는데 정말 뭔가 반갑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는 반갑고 고맙고 뿌듯하고 막 네.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그 시절에 처음 이제 제가 같이 만나서 일을 했을 때는 김정아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등학생이었고요. 네. 장나라 씨도 그렇고 뭐 이제 막 그 스물이 돼서 네. 한참 어린 나이에 같이 만나서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큐를 통해서 만난 얼굴들은 다들 이제 막 그새 그래도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엄마 아빠가 되고 막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네. 너무 잘 살아온 모습들이 보여서 반가웠는데 더 사실 좋았던 건 네. 그렇게 모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이를테면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네. 저는 저기 그 뭐 영화 스케줄이 있어서 아니면 뭐 그쵸. 불가피하게 방송 출연은 제가 이렇게 약간 튕기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사실 이렇게 모이기가 가는데 빠짐없이 다 나와줬다는 것만으로도 네.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제일 사실 고마웠던 건 그래도 그 시절을 되게 즐거운 어떤 추억으로 다 함께 네. 생각해줘서 고맙고 그랬죠. 예. 뉴 논스톱이 16년 전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 14살 때네요. 14살 때 정말 13살, 14살 이때 참 많이 보고 예. 또 유행어도 많이 따라했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정말 좀 그 방송 보시고 기분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찾아보니까 또 이 시트콤이요. 네. PD님께서 예능국에 계실 때 네네. 만드셨던 맞습니다. 거라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예능 PD님으로 입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96년도에 사실 처음 이제 MBC 입사했을 때는 네. TV PD로 뽑아가지고요. 네. 6개월간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와 예능과 교양 이 세 개 파트를 다 네. 이렇게 공평하게 돌린 다음에 6개월이 지나고 수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직접 결정을 하게 해줬는데요. 네. 저는 그때 다니면서 일한 것 중에 교양은 왠지 조금 너무 이렇게 재미없어 보였고 드라마 촬영장에 갔더니 네. 이 드라마 감독님들은 너무 밤을 새면서 고생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예능을 갔더니 네. 예능 PD들은 선배들이 너무 유쾌하고 재밌는 거예요. 선배들이. 그래서 저렇게 재밌는 선배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네. 예능에 가서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네. 시트콤도 하고 뭐 일밤에서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전국에 집을 지으러 다니기도 했고요. 네. 뭐 느낌표 같은 프로그램도 하고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 하는데 예능 PD가 되게 재밌는 게요. 네. 6개월에 한 번씩 개편 때마다 네. 조연출 같은 경우 맞는 프로그램이 바뀌거든요. 바뀌는 프로그램마다 네. 만나는 사람이 달라요. 코미디 쇼를 조연출할 때는 코미디언들 주로 만나고요. 네. 인기가요 베스트 50에 조연출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지금 이제 양디 같은 아티스트들 가수분들 많이 만나고요. 네. 또 그러다가 또 뭐 이를테면 제가 러브하우스 할 때는 건축 디자이너들 만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예능 PD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니 이 책을 예. 지금 정독 중입니다. 사실 예. 다 읽지는 못했고요. 한 절반 정도 정독 중인데요. 네. 저는 거기에서 네. PD님께서 네. 처음에 그 미드라고 네. 해야 되죠? 네네. 미국 시트콤 예. 프렌즈를 보고 네네네. 처음으로 좀 방송 쪽 일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니까 해야겠다는 사실 잘 없고요. 네. 하고 싶다예요. 하고 싶다.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모르겠는데 네. 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 있고 제가 그 프렌즈에 한참 그러니까 처음에 프렌즈를 봤던 건 네.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미국에서 실제 사람들이 유머나 이런 그
개그, 네. 실제 생활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듣고 싶고, 왜냐하면 제가 주로 공부한 거는 CNN 뉴스라든지 타임즈라든지 약간 어려운 이런 딱딱한 문장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편한 어떤 생활 표현을 픽업하려고 배우고 싶어서 네. 프렌즈를 보다가, 근데 이렇게 재미난 시트콤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없었어요. 청춘 시트콤이라는 장르가. 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 MBC에 이제 들어왔었죠. 들어오셔서 약간 뉴 논스톱 만드시면서 그때 네. 그 프렌즈 봤었던 기억들과 함께 예. 좀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무엇보다도요. 저는 사실 이제 어떤 PD 지망생들 만나면은 네. 항상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거든요. 네. PD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네. 아마 저는 이제 장수현 라디오 PD도 마찬가지인데 네.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만들려고 하는 어떤 장르를 먼저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좋아하고 소비하다가 네. 그 소비가 어느 정도에 차오르면 이제 생산의 어떤 그로 들어가는 거죠. 네. MBC는 되게 고마운 회사였던 거는 내가 뭔가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네. 아, 정말 그 이후에도 멋진 작품들 많이 하셨어요. 내조의 여왕. 네. 이 작품은요, 시청률이 30%를 넘었습니다. 예. 혹시 만드시면서 예. 이 정도의 반응 예상하셨나요? 사실 내주의 여왕이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경쟁사 꽃보다 남자라고 하는 드라마하고 같이 붙어가지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8%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꽃보다 남자가 끝나고 우리가 뒤에 가서 이렇게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8% 나올 때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들 이 드라마 재미는 있는데 참 안 됐다였어요. 하필 꽃보다 남자가 한참 막 최고 인기를 달리고 있을 때 붙어가지고. 네. 근데 나중에 가면서 이제 8%에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되게 신기했던 거는 내주의 여왕은 방송하는 10주 정도 방송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시청률이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조금씩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8에서 시작해서 9, 10, 11, 12, 13 이러면서 나중에 30 넘고 끝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쵸. 드라마가 보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제가 예능에서 드라마로 옮기고 나서 그러니까 두 번째 2년 차 때 만든 거라서 네. 되게 의미도 깊고 되게 좋았죠. 네. 뭔가 그 음원 차트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래요? 좋은 곡은 또 네. 입소문이 나면서 네. 또 순위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시청률도 그렇죠. 예. 그렇게 올랐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재미있다는 소문도 많이 돌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죠. 네. 그리고 지난 8월에 종영한 드라마 예. 이별이 떠났다. 네. 7년 만에 연출하신 거라고 네. 들었는데 예. 어떠셨어요? 조금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다는 건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두려움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 대중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시청자와 이 청취자와 호흡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한 몇 년 이상 공백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에 대한 약간 검열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사라지거든요. 맞아요. 과연 내가 지금 이 감각이 예전만 할까라는 어떤 되게 두려움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네. 이렇게 겁이 날 때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네. 주위 사람들을 믿고 가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좋은 작가를 만났고 좋은 배우 최시라 씨 같은 이런 네. 좋은 배우들 만나서 되게 즐겁게 일하면서 약간 주위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네. 자신감을 회복한 케이스였어요. 이 드라마. 물론 아직도 제 연출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하려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네. 그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니? 네. 이 책 예.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책 말고도 굉장히 많은 책을 내신 작가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뭐 작가님은 우리 여기 장수현 PD님도 예, 네. 베스트셀러 사실 되게 육아서적으로는 드물게 나오는 베스트셀러죠. 근데 저는 연출로 일하면서 네. 작가로 일하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아마 이제 장 PD님도 그 책 내는 즐거움을 이제 아셨을 텐데 네. 연출은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과 전문가들과 각 분야의 그러니까 글을 쓰는 작가와 또 출연자와 다양한 분들과 협업을 함께 통해서 하죠. 네.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책을 쓴다는 건 오롯이 혼자서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어떤 색깔을 보여주고 뭔가 나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책을 쓰는 것도 되게 즐거운 작업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한편으로는 민망하죠. 드라마 PD인데 뭐 이렇게 네. 작가로 일을 한다는 것도. 아유, 근데 저는 이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니? 네. 정말 읽으면서 네. 와 정말 가능할까?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네.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맞아요. 네, 뭐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아마 또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노래 장소 사람, 네. 김민식 PD님의 노래 장소 사람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네. 오늘 어떤 순서로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장소, 사람, 노래 순으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김식 PD님의 노래 장소 사람 이야기 들어볼게요.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 듣고 올게요.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 듣고 왔습니다. 이제 김민식 PD님께서 골라와 주신 노래 장소 사람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먼저 장소 이야기부터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네, 한강 자전거길입니다. 한강 자전거길. 한강 자전거길. 네, 저도 한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좀 복잡하고 이럴 때 네. 한강을 찾아가서 뭔가 예. 잔잔한 강을 보면은 좀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고, 좀 서울에서 잔잔한 곳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강보다 자전거 길까지 이렇게 골라와 주셨어요. 예. 자전거를 좋아하시나 봐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네, 저희 이제 집에서 회사까지 오는 길을 네, 자전거 길로만 올 수가 있거든요. 네, 서울은 사실은 자전거 길이 되게 잘 발달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강으로 가는 길들도 뭐 양재천부터 해서 탄천부터 해서 되게 다양한 길들이 많이 있어서 네, 한강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또 한강을 통해서 쭉 이제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아까 근데 양디가 얘기한 것처럼 네. 한강이 재밌는 게 서울의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되게 고립돼 있거든요. 한강은.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 빨리 압축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여행을 가보면 세계의 각 커다란 도시들은 네. 뭐 런던, 파리다, 템즈강이라든지 세느강이라든지 네. 강을 끼고 커다란 강을 끼고 발달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도시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발달한 도시들은 강 바로 옆에까지 가게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서울은 사실은 왜 생각해봐요. 재밌는 게 남산이 강 네. 북에 있는데 남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래요? 뭐냐면 이 남산은 뭐냐면 원래 궁궐의 남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한양 그러면 한강 위쪽 이 북만 한양이었고 한강 이 남은 한양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성은 다 강 북에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러면 원래 500년 이상은 네. 다들 한강 이 북에만 있었는데 네. 갑자기 70년대 80년대 이걸 서울을 이제 막 급하게 개발하면서 인구가 산업화에 따라서 막 서울로 수도권으로 인구들이 몰려오면서 강남을 개발을 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자, 근데 예전에 사람이 안 살던 데를 갑자기 개발하다 보니까 일단 자동차 도로부터 먼저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변북로와 올림픽도로로 이 한강이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만약 이 도시가 천천히 발달을 했다면 이 한강 앞뒤로 그냥 막 우리가 이제 왜 뉴욕의 허드슨 강이라든지 네. 런던 템즈 강변처럼 건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그런 데는 다 강변 바로 옆에 카페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자전거 출퇴근 못 해요. 그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한강은 완전히 고립돼 있어요. 이 자동차 길들로 끊겨 있거든요. 그렇네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처음에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일밤에서 러브하우스 연출할 때는 건축가가 그걸 보고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은 강에 대한 접근이 되게 어려워져 버렸다. 오히려 사실 이건 되게 슬픈 일인데요. 네. 자,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쩔 수 없을 땐 그냥 받아들이고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어차피 이렇게 그냥 고립돼 버렸다면 차라리 이걸 아까 양디가 얘기한 것처럼 서울 시내에서 고즈넉하게 물 보면서 조용히 앉아 있을 만한 데가 한강이 의외로 되게 좋아요. 맞아요. 가면은 거기 사람도 없고 뭐 가게도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 자전거 출퇴근하기 참 좋은 이유는 뭐냐면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인적이 드물고 맞아요. 그리고 차도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로만 그냥 하는데 전 사실 지하철 출퇴근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게 어떨 때는 시간이 크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한 10분 20분 차이밖에 안 나서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길이고 한강 역시 방금 양디가 말한 것처럼 강을 이렇게 온전히 내 것으로 다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멋진 장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 한강이 저는
그냥 조용하고 고즈넉하고 잔잔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아, 이게 근데 매일 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내용과 그 사실을 알고서 보는 한강과 네. 모르고 보는 한강은 또 음.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자전거로 출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셔서 어디까지? 제가 가신 이제 건가요? 집이 양재천 근처거든요. 네. 그래서 양재역 근처에 있는 양재천에서부터 쭉 출발해서 종합운동장까지 가요. 네. 거기에서 한강 자전거길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쭉 서울 이쪽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서 반포대교 밑에 잠수교에서 네. 자전거로 길을 건너서? 네. 강을 건너서 쭉 와서 월드컵 경기장을 만났을 때 홍제천으로 해서 올라오면은 상암 MBC까지 올 수 있어요. 몇 시간 걸리죠? 1시간 40분, 50분? 1시간 40분이요? 예. 근데 근데 전철로 가도 1시간 반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네. 정도 걸리잖아요. 예. 근데 제가 출근할 때도 길이 막히면 더 걸려요. 네, 차 타고 오면은 뭐 더 걸릴 때도 있고 그 네. 정도는 뭐 맞아요. 기본적으로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한강도 조금 느끼면서 출근을 하시고 퇴근하실 때도 역시 자전거로 그렇죠. 똑같은 방향으로. 예. 힘들 때는 사실은 하루에 한 번만 하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네. 출근하고 와서 자전거 묶어놓고 네. 퇴근할 때는 전철 타고 갔다가 네. 다음날 전철 타고 와서 퇴근할 때 자전거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자전거 출퇴근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거삼득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자전거 출퇴근하면서 그 오디오북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오디오북을 귀로는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출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세 가지를 하니까 되게 재밌고 좋아요. 아, 정말 네. 그 책에서만 보던 분을 지금 정말 이분이 현실에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분이 제 앞에 계십니다. 아, 정말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전거의 정말 큰 매력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내 힘으로 네. 간다인데요. 제가 사실 지난 추석 연휴 때 자전거 전국 일주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5일 걸리거든요. 서울에서 4대강 국토종주길 네. 따라서 부산까지 가는데 5일이면 그 자전거를 내 힘으로 순수하게 내 힘으로 페달을 밟아서 부산에 딱 가서 부산에 계신 어머니한테 인사했더니 어머니가 정말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 만나러 엄마 내가 남들은 차 타고 기차 타고 오는데 나는 내 힘으로 내 두 다리로 내가 페달을 밟아서 엄마 만나러 왔어라고 하면 어머니가 되게 감동받아 하시는데 저보고 네. 두 번 다시 이런 위험한 짓 하지 말라며 무척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자전거길이 굉장히 또 잘 돼 있어서 잘 돼 있어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저도 한번 자전거를 타고 동해를 가보고 싶다라는 진짜?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제 가서 내려서 산책길을 걷다 보면은 네. 뭐 자전거길이라고 네. 적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서울까지 이어져 있고 그런 그렇지는 건가요? 않은데요. 제가 양디에게 좋은 글 알려드릴게요. 네. 그 혹시 이제 그러니까 그 조립식 자전거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들고 이렇게 접을 수 있는 네네네. 접이식 자전거. 네. 접이식 자전거가 있다면 강릉행 이제 기차가 있잖아요. 네. KTX 2시간이면 강릉에 도착하거든요. 네. 강릉역에 도착해서 접이식 자전거를 펼치고 무조건 바다로 향해 갑니다. 네. 바다에 가면 어느 쪽으로든 화살표가 나 있어요. 속초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고성으로 올라가거나 네. 자전거길이 있어요. 가다가 강릉에 요즘 커피숍들이 또 이쁘죠. 네. 그 바다 앞에 아무데나 좋은 데서 이렇게 그냥 착 보다가요. 그러고 한 몇 시간 타다가 다시 저녁 KTX 시간에 맞춰서 다시 자전거를 끌고 와서 하면 당일치기로 바다를 자전거를 타고 보러 가는 거예요. 네. 죽이지 않나요? 아, 너무 좋네요. 꼭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꿀팁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하림 피처링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토요일 3, 4부 노래 장소 사람 정말 다재다능한 PD님이십니다. MBC 드라마 김민식 PD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네. 제가 자전거 그 출퇴근에 네. 빠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원래는 예전에는 제가 막 산악 자전거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자전거로 산 타고 막 그랬는데 한 번은 산에서 넘어져가지고 다치셨어요? 약간 아이고. 어깨 탈골 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제가 그때 나이가 한 42인가 막 그랬는데 네. 한 10년 전이었어요. 네. 의사 선생님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나이에는 이제 이런 거 산악 자전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익스트림한 스포츠는 뼈가 잘 안 붙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자전거를 안 탔거든요.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여왕의 꽃이라는 드라마 끝나고 나서 갑자기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게 네. 사실 PD로서는 엄청난 이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거든요. 끝나고 나면 되게 허탈하면서 멍해요. 공허하고.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공허하고 멍할 때 뭘 할까 하는데 제가 제일 사람들에게 권하는 거는 몸을 괴롭히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이렇게 딴 생각 많이 하고 막 괴롭고 막 한 건 사실은 뭐 몸이 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몸이 편할 때 딴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럴 때 몸을 괴롭히는데 이 괴롭히는 거를 즐거운 걸로 평소에 좋아하는 걸로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드라마 끝나고 자전거를 타고 춘천까지 한번 가보자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서울서부터 춘천까지 북한강 자전거길이 되게 잘 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네. 자전거길이 새로 생겼다 그래서 자전거 끌고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뒤에 막 보니까 자전거 그 뒷바퀴 양옆으로 그 캠핑 기어들 네. 이 텐트라든지 막 슬리핑백 이런 거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나는 춘천이면 그냥 뭐 한 1박 2일 정도에서 그냥 간단하게 갔다 오는데 저 사람은 텐트까지 싣고 가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가서 혹시 어디까지 가는지 그거 궁금했어요. 텐트까지 싣고 가는 거면 어디까지 가는 네. 걸까 이분은. 가서 물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외국인인 거예요. 그리고 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인 거예요. 네. 서양인 할아버지. 네. 그래서 가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당신 어디까지 가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그 일본에 가는 길이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 일본에 가는 길이면 방향이 반대라고. 인천공항은 반대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 북한강 자전거길을 통해서 춘천을 가서 춘천에서 미시령으로 이 설악산을 넘어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곳이 동해안 자전거길이거든요. 네. 속초에서부터 동해안 자전거길로 쭉 포항까지 나 있어요. 네. 길이 죽입니다. 왼쪽에는 바다고 오른쪽에는 태백산맥이고 이 길을 따라 쭉 내려가서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페리를 타고 일본으로 배를 타고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페리는 자전거를 싣기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가서 와서는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다시 올라오는 거는 4대강 자전거길로 국토종주 코스로 해서 서울까지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정도 걸리나요? 그랬더니 한 달 반 정도 자기는 이제 생각하고 왔다고. 난 이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여행하면 잠은 어디서 자냐 그랬더니 자기 텐트를 가리키면서 주로 공원 같은 데 있죠. 공원에 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텐트 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란 나라를 처음 와봤어. 그렇죠. 그분 나이가 69이었어요. 네. 69세의 그 노인이 미국인 할아버지가 네. 한국이라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나라에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이 나라의 수도에서부터 저 끝 최남단에 있는 부산항 항구까지 자전거 길이 나 있다더라. 그 길을 한번 달려보고 싶었다고 해서 네.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너무 신기하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먹고 자시나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먹고 주무시는 건 어떻게 해요? 주로 이제 노숙을 하고요. 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재밌는 게 이틀에 한 번은 네. 모텔에 가요. 모텔에 가서 왜냐하면 이제 샤워를 하고 핸드폰 충전을 하셔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네. 하루는 캠핑장 같은 데서 이제 주무시고. 텐트 치고 주무시고. 내가 식사는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런 거예요. 니네 나라 정말 멋지다. 자기가 어딜 가도 이렇게 24시간 편의점이 있는데 네. 그 아침에 뜨끈한 국물, 그러니까 이 컵라면이죠. 네. 뜨끈한 국물을 먹을 수 있고 김밥을 먹을 수 있고 햄버거를 먹을 수 있고 이런 나라가 없다. 최고죠. 최고다. 그러면서 정말 최고죠. 자기 정말 한강 자전거 길을 달릴 때는 너무 네. 행복했다는 거예요. 1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매점이 나타나는데 네.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봤더니 네. 그 자전거 여행 가이드북을 쓰시는 저자인 거예요. 이분이 쓴 책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 아마땡 그 미국의 이제 네. 서점에 온라인 서점에 가서 이분 이름으로 제가 토마스 벨칙이었거든요. 네.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이 쓴 책들이 많고 네. 막 인도 같은 데도 한 달씩 자전거 여행을 하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전거 여행을 하면 경비는 얼마나 드나요? 그랬더니 인도 같은 데 한 달 하는데 50만 원 들었다나?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텐트 치고 자니까요. 숙박비가 안 들죠. 그죠. 그리고 식사는 이분 되게 워낙 저렴하게 그냥 하시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드시고. 네. 그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이런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입에 안 맞거나 약간 좀 식성이 안 맞아서 좀 그렇지 않냐 했더니 저보다 그런 거예요. 하루에 100km씩 자전거를 달려봐라. 어떤 음식이든 정말 맛있다. 허기가 최고의 반찬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분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뭐든지. 뭐든지.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이분하고 자전거를 같이 타면서 이제 춘천까지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가서 나 이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네. 만나면은 왠지 좀 사귀고 싶고 좀 더 붙잡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알고 싶고 알고 싶고 그래서 내가 편의점 가서 음식 먹는 거 되게 좋다. 인정한다. 근데 우리가 가는 이 춘천이라는 곳에는 닭갈비라고 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거는 혼자 가서 먹을 수가 없다. 내가 사실 춘천에 지금 자전거 타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가서 혼자 닭갈비 먹는 게 되게 근데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 둘이 같이 가서 먹으면 될 것 같다. 와. 그래서 가서 이제 점심까지 먹으면서 네. 굉장히 즉흥적으로. 예, 예. 아니,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딱 느꼈던 건 뭐냐면 이분은 나이 69세에 저 먼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이 한국에 자전거 길이 잘 돼 있다는 소문만 듣고 네. 와서 여행을 하는데 네. 나는 이 한국에서 살면서 이 자전거 길을 뭐 약간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한번 부산까지 달려본 적도 없는 거죠. 그리고 한강에 그 옆에 이렇게 이분이 그렇게 칭송하는 편의점이 숱하게 있는 그 한강 그러니까요. 자전거 길도 제대로 달려본 적도 없고 네. 그때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우린 흔히 항상 여행 그러면 저기 어딘가 멀리 떨어진 어디 멋진 곳에 가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여기도 누군가에게는 가고 싶은 저기 어딘가겠구나. 그럼 나는 여기를 내가 외국인 여행자의 시선으로 이곳을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그래서 그분 만나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했던 게 뭐냐면 이 여행 책자 중에 사우스 코리아 그래가지고 네. 한국에 대한 영어 여행 책자 있어요. 네. 그거 영어 공부 삼아 읽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가봐야 할 장소 10군데라든지 한국에서 가봐야 할 명소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안 가본 데도 꽤 많고. 네.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 덕에 여쩌면 다시 자전거를 네. 새로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를 저에게 주신 분이에요. 토마스 벨칙. 미국인 자전거 네. 여행 가이드북 저자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네. 저도 조금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여행 가야지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추진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네. 그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이분은 네. 한국에 와서 자전거로 그러니까요. 여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 어마어마한 추진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고 저도 뭔가 좀 여행을 하고 싶을 때 뭔가 기회가 있을 때 떠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그럼요. 동시에 들면서 네. 굉장히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분이네요. 혹시 이분 지금도 자전거 여행을 하고 계실까요?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고 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이번에 추석에 열흘간 자전거 전국 일주를 할 때 이분이 쓴 가이드북을 보면서 이제 그걸 갔었거든요. 네. 이분이 추천한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데 이렇게 코스 같은 걸 보면서 갔는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외국인 자전거 여행자들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팀으로 오는 사람들도 한 대여섯 명이 일렬로 외국인 사람들이 자전거 길을 동해안 자전거 길에 한국 사람은 없는데 오히려 왜 그럴까 봤더니 이분이 책을 냈잖아요. 네. 사이클링 사우스 코리아라고 책을 냈잖아요. 그러면 미국 자전거 여행자들은 이 책을 보고 나면 우와 한국에 이렇게 자전거 길이 잘 돼 있어? 야 심지어 여기는 되게 이렇게 길이 서울서부터 쫙 그렇게 그래서 나는 이것이 책이 주는 또 하나의 힘이 아닐까. 네. 몰랐던 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죠. 정말 그분이 다녀간 곳은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약간 성지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성지처럼 느껴질 예. 수 있겠네요. 되게 재밌는 게 네. 이분이 또 남미도 갔었고 인도도 갔었고 이분이 낸 그 여러 책들이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이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분 책 읽고 다시 한국으로 오시는 외국인 여행자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네요. 네. 그렇죠. 여러모로 감사한 네, 예. 분이네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식 PD님께서 골라와 주신 노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사람과 장소는 쉽게 딱 떠올랐어요. 네. 근데 노래가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자주 듣는 노래나 이런 건 사실 되게 오래된 노래들이고요. 네. 특히 제가 이제 자전거 전국 일주 할 때 주로 들은 노래들은 뭐냐면 80년대, 90년대 유로 댄스 이런 왜냐하면 그 약간 제가 이제 귀로 듣는 마약이라 해서 힘들 때 I'm gonna eat you up 막 이러면서 그 비트가 예. 자전거 타기 정말 좋죠. 정말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럴 때는 그 랩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약간 헐떡거리게 되는데요. 맞아요. 이 그 유로 댄스라든지 뭐
모던 토킹 막 이런 런던 보이즈 뭐 이런 이 노래들을 들으면 되게 신나요. 예. 맞아요, 맞아요. 쿵짝쿵짝 하면서 약간 이제 항상 그래서 힘 떨어질 때는 그걸로 네. 이제 틀어요. 그래서 네. 그전에는 오디오북 들으면서 쭉 가다가 이제 좀 고개 끌 나오고 좀 힘들어진다 싶을 때는 이제 그래서 근데 제가 80년대 90년대 이 나이트 클럽 음악을 제가 여기 와서 네. 하려고 하니까 약간 그래도 제가 이 꿈꾸라의 또 이 시간대에 맞춰서 또 그렇죠. 선곡을 그래서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이 라디오를 저희 네. 그 큰딸 고등학교 2학년 그 민지가 되게 잘 들어요. 감사합니다. 잘 듣고 네. 그래서 그래서 내가 간다고 이제 하면서 약간 이제 물론 이제 딸에게 자랑도 겸해서 네. 아빠가 게스트로 가서 또 이 코너 그렇게 하게 됐는데 노래가 감이 안 오네. 아빠 평소에 듣는 노래는 조금 수준이 좀 그렇고 네가 조금 아이디어를 좀 그래서 이제 딸에게 약간 했더니 네. 민지랑 이제 상의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민지가 얘기한 게 그러면 아빠한테 어울리는 노래는 위대한 쇼맨의 This Is Me인 것 같다. 그냥 와. 나도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에서 약간 전율했었고 근데 내가 너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네. 그런 거니까 아빠는 아빠의 어떤 그 주어진 어떤 이런 조건 이런 거 크게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 없이 네.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라고 편하게 항상 표현하는 사람인 것 같다. 네. 그래서 내가 정말 갑자기 또 다시 막 감동해 가면서 고마워 민지야 아빠 너에게 하여튼 뭐 그래서 민지와 상의해서 네. 예. 근데 따님과 굉장히 깊은 이야기까지 많이 나누시나 봐요. 너무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이게 좀 재수 없는 자랑질일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예.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네. 강연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고등학교 2학년과 그렇게 대화를 많이 그러니까요.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민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고요. 네. 많이 배우고 서로 책 추천해주고 그래요. 와. 그 책에서 왜 좋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메모로 해서 남겨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되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와, 정말 제가 읽은 그 책에 계시는 분이 정말 실존하는 인물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앞에 계십니다. 정말 멋있어요. 근데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럼요. 위대한 저도 쇼맨. 네. 보고 나서 네. 정말 전율을 느낄 정도로 음. 저에게도 너무 인생 영화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그러시구나. 영화였었는데 네. 이 줄거리가 처음에 그 서커스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서커스 예. 단원들과의 어떤 에피소드처럼 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네. 흘러가잖아요. 네. 네. 근데 정말 그 본인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네. 본인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또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맞아요. 선사했었던 그런 영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도발적일 수 있어요. 이를테면 This is me가 쉽게 우리말로 그냥 어쩌면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어쩔래.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래는 생략이 돼 있지만 맞아요. This is me는 사실은 어쩔래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야. 어쩔래. 이게 그냥 난데. 그냥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이 노래가 되게 와닿았던 건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그 제가 이제 턱에 커다란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사춘기 때는 외모에 대한 어떤 이 자각이 되게 심하잖아요. 네. 이걸로 애들이 막 놀리고 그래서 그 때문에 되게 많이 주눅도 들고 외모에 대해서 항상 약간 좀 이런 그 자학 개그도 하고 막 그런 게 되게 컸거든요. 네. 근데 왜 요즘은 우리가 제가 이제 이 드라마 연출하는 입장에서 항상 시청자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캐스팅을 할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분들과 멋진 분들을 캐스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만 늘 TV에서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적 기준이 자꾸 왜곡되거든요. 되게 왜곡돼요. 네.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한 얘기 있어요. 우리가 100년 전을 생각해봐요. 100년 전에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내 평생 되게 매력적인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게 한 몇 명이나 됐을까요? 100년 전에 몇 명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을에서. 네. 나는 아마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반경 30km 밖을 나가지도 않았을 테고. 근데 지금은 우리는 60억 인구 중에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잘생긴 사람들의 사진을 매일 보고 접하죠. 접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 얘는 누구지? 약간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에 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런 어떤 맞아요. 미디어 시대에 네. 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적어도 그러면 나에 대한 어떤 기준이 너무 높아지는 것, 나에 대해서 너무 박해지는 것만큼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나로서 그냥 받아들이고 굳이 남과 너무 비교하지 않는 어떤 그런 네. 모습. 그러니까 그냥 이게 나야.
어쩔래? 약간 그런 자세?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노래 This is me. 네. 근데 정말 깊게 공감합니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매력이라는 건 깊게 공감하기는 힘든 말모를 타고나셨잖아요. 뭐.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정말 깊게 공감해요, 저도. 네. 근데 정말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곡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살면서 남들이 주는 상처를 많이 받죠.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에게 주는 상처는 나는 신경 쓰지 않겠어. 왜냐? 그건 네가 주는 거니까. 그건 내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 상처를 준 건 그 사람의 어떤 표현인 거고 그 표현을 내 거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냥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게 내 건가? 그 사람이 한 그 막 가슴을 찌르는 말 되게 아프게 한 말이 저 말이 내 건가? 저 말이 과연 나를 표현하는 걸까? 그냥 저 사람의 지금 심리를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 저 사람의 어떤 그릇을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 내게 아니니까 다시 돌려줘야죠. 맞아요. 그 이야기도 저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누군가 나쁜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제 것이 아니니까 안 받으면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위대한 쇼맨 OST죠. 케알라 세틀의 This is me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위대한 쇼맨 OST 케알라 세틀의 This is me 듣고 왔습니다. 정말 이 다 같이 부르는 그 장면은 잊을 수 없어요. 맞아요. 정말 소름이 여전히 돋고 그죠? 전율이 여전히 도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노래 장소 사람 MBC 드라마 김민식 PD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 제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흠뻑 빠져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면서 요 앞 시간 한예리 씨가 이제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요즘 영화 음악 진행하면서 너무 힘든 게 영화를 다 봐야 되니까 이제 그리고 게스트 출연할 때마다 그 게스트가 출연작들을 영화들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다는데 오늘 양디가 제가 쓴 책 영어 창업 노래반일을 이제 읽으신다는 얘기를 듣고 야 DJ들은 정말 힘들겠구나. 게스트 나올 때마다 근데 뭔가 이거 하기까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저는 사실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일본어 책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진짜? 일본어 책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안 외워져요. 방송 끝나고 나서 꿀팁 좀 알려주세요. 외우는 꿀팁 좀.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꾸러 같이 듣자 했잖아요. 안 들려요. 왜 못 들은 척해요. 당신을 기다리는 내 눈빛 알잖아요. 이리 와요. 포근한 꿈 꾸자고요. 양효섭의 꿈꾸는 라디오. 10월 6일 토요일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PD님께서 정말 멋진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오늘도 아쉽지만 끝곡을 못 들려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정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큰 감동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제 꿈에 놀러오세요.